케빈 헤셋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미국이 주로 적자를 보는 국가들의 한국을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 We've got persistent trade deficits with Europe and with China and with South Korea that have been there for year after year after year.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우리나라를 주요 무역 적자국으로 공식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무역 적자 이유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It's because they have non-tariff barriers and high tariffs that make it hard for U.S. firms to compete.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81조 원으로 미국의 무역 적자국 8위에 올라 있습니다. 한미 FTA 체결로 대부분 서로 관세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비관세 장벽 철폐를 압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We still are like sort of patsies for the rest of the world. 미국 언론은 G20 국가 가운데 관세, 비관세 통틀어 무역 장벽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한국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헤셋 위원장은 당장 모든 장벽을 낮추면 협상이 빨리 끝날 것이지만 아니라면 높은 관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또 당장 불확실성이 있지만 4월 2일 상호 관세가 시작되면 정책이 타당하다는 걸 알게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도 관세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We're going to be getting back some of the wealth that very foolish presidents gave away.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관세 유예를 요청하는 미국 자동차 업계 대표들에게 모두 안전벨트를 매라라고 말하며 관세 드라이브를 돌이킬 수 없다는 뜻을 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김경희입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현지 시간 16일 미국 CBS 방송 인터뷰에서 상호 관세는 기준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역 상대국과 상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다음 달 2일 상호 관세를 부과해 그동안의 불공정을 바로잡고 그 바탕에서 양자 협상을 통해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 don't like the status quo. We are going to set a new status quo, and then we can negotiate something, if they want to, that is fair for both sides. 루비오 장관은 캐나다와 멕시코, 유럽연합 등을 직접 거론하며 기존 무역 질서를 재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이 해마다 미국을 상대로 상당한 흑자를 보고 있는 만큼 미국과 FTA를 맺고 있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도 한미 FTA를 폐기하겠다고 위협하며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미 FTA를 부분 개정했는데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 후 대폭 재개정을 다시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아예 기존 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자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대폭 관세 인상과 함께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 등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당한 관세로 주장해온 부가가치세와 스크린 쿼터제 등도 개정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영아입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다음 달 2일부터 한국을 비롯한 모든 수입차에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다시 밝혔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모든 차에 관세를 부과하는 게 공평한 일이라면서 자동차 산업을 미국으로 가져와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외교를 책임지는 국무장관도 상호 관세가 일단 부과되고 난 뒤에 개별 국가와 협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he wants to reset the baseline, and once that baseline is reset, then you can enter into bilateral negotiations with individual countries. 독일 자동차 회사 BMW는 예상대로 관세가 부과되면 올해만 우리 돈으로 최소 1조 6천억 원 손해를 볼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Streitigkeiten keine Gewinner gibt. Wir haben jetzt eine sehr konservative Rückstellung gebildet über etwa eine Milliarde Euro. Das heißt, wir gehen sehr konservativ dran. 오늘 캐나다 새 총리로 취임한 마크 카니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를 존중한다면 만날 뜻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국을 방문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That we will never, ever, in any way, shape, or form, be part of the United States. America is not Canada. 유럽과 캐나다 모두 실제로 관세가 부과되면 보복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는 만큼 국제적인 무역 분쟁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알루미늄 소재를 생산하는 한 중소기업입니다. 미국 업체와 500만 달러 규모 계약을 논의해 왔는데 관세 여파로 막판에 협상이 중단됐습니다. 수출 물량을 위해 제2공장을 짓기로 한 터라 더 난감한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가격 경쟁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매출이 상대적으로 축소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을 미국에 수출하는 국내 중소기업은 1,800여 개에 달합니다. 정부가 마련한 간담회에서는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관세 관련 정보와 법률 검토 등에서 애로가 크다는 하소연이 이어졌습니다. 사실 많은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관세에 부과되는 품목이 정확히 뭐냐, 세부적인 것들을 지금 알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철강과 알루미늄 수출에서 미국으로 가는 비중은 2020년 이후 꾸준히 늘어 지난해엔 각각 43억 4천 달러와 1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알루미늄엔 기존 10%에 15% 관세가 추가됐고 철강엔 관세 25%가 붙는 대신 연 263만 톤의 수출 쿼터, 즉 물량 제한이 풀렸습니다. 때문에 미국 기업 대비 가격 경쟁력은 떨어지겠지만 업황에 따라 오히려 수출 물량이 늘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자동차와 가전 부품 등 87개 철강 알루미늄 파생 상품에는 관세 부과를 유예하겠다던 트럼프 행정부는 또 말을 바꿨습니다. 예외 없이 즉시 관세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미국 철강업계에선 한국의 부가가치세 등을 언급하면서 한국산 철강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와 업계는 미국 내 상황을 주시하면서 수출 다변화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SBS 박현석입니다.